안녕하세요. 자식 키우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걸 몸소 깨닫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이제는 제 주변 친구들도 죄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편안하게 살던데 저는 아직 고민거리가 참 많네요. 팔자라는 게 정말 따로 있는 건지 제 인생만 유독 굴곡진 것처럼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남편과 저는 24살에 만나 1년 뒤에 결혼했고 결혼하자마자 예쁜 딸을 낳았지만 제 남편은 결혼 생활을 5년도 채 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쭉 저 혼자 딸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시댁에서 도움도 주시고 일자리를 빨리 구해 생계를 이어가긴 했지만 자식을 혼자 키운다는 건 정말 생각보다 고단한 일이더라고요. 특히 딸이 사춘기가 왔을 때는 매일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싸웠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힘들게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이해해줄 순 없나 싶어 딸에게 많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도 저한테 많이 서운했겠죠. 한창 예민할 때인데 원하는 걸 실컷 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제 딸은 고등학교 다닐 즈음 철이 들었는지 알아서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학과에 떡하니 붙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꽤 탄탄한 중견기업에 전공을 살려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냈다는 생각에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 자식을 키우며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정말로 주마등처럼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는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애 낳고 살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부모로서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게 있을까요? 딸은 어느 날부턴가 방에서 통화를 하거나 기가 시간이 늦어지는 등 생활에 변화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직감으로 느꼈죠. 애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게 틀림이 없구나 하고요.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넌 남자친구 안 만들어? 무슨 남자친구? 너 좋다는 남자 없어? 나이도 25이면 한창 연애할 나이구만. 그냥 뭐 요새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통화 시간도 많아지는 걸 보니 남자가 있구만 뭘. 통화 소리가 방 밖에도 들렸어? 조금? 사실은 그냥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누군데? 몇 살이야? 어떤 일 하는데?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 당연히 궁금하지. 부모로서 딸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있나 걱정도 되고. 같은 회사 다니는 선배인데 그냥 괜찮은 사람 같아서 조심스레 만나보는 중이야.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 만남이 조금 더 깊어지면 한번 데리고 와. 어른이 보는 게 정확할 때가 있는 거거든. 물론 우리 딸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알겠어.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딸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보여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젊을 때 많이 만나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저도 딸이 자유롭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볼 기회가 있었으면 했죠. 많이 만나봐야 보는 눈도 생기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을까요? 딸은 저에게 다가와 슬며시 묻더라고요. 엄마, 나 그 사람 데리고 와도 될까? 그때 만난다던 남자친구? 아직도 만나고 있었어? 1년 좀 지났어. 슬슬 엄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좋지. 남자친구가 뭘 좋아하려나? 닭이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동네에서 간단히 외식하는 형식으로 만나면 어떨까 싶어. 서로 부담 없이. 그것도 좋지. 가볍게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자리인데 은근히 떨리더라고요. 나름 동네에서 가장 괜찮고 깔끔한 한정식집을 예약해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이 아주 좋더라고요. 딸의 남자친구는 저에게 꽃다발을 내밀며 꾸벅 인사했습니다. 옷도 깔끔하게 와이셔츠를 딱 입고 왔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이 사람이 꽤 신중한 사람이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한정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편하게 앉아요. 말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인상이 참 좋네. 우리 딸 선배라고 했나요? 네, 사수로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나정이 회사에서 어때요? 일은 곧잘 하는 편인가? 모두가 나정이를 이뻐하고 있습니다. 워낙 싹싹하고 착해서 인기도 많고요. 다행이네. 우리 나정이가 철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항상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찾아뵙네요. 명절 선물이라도 미리 보내고 싶었는데 나정이가 한사코 말려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에이 선물은 무슨.
그냥 우리 딸 예뻐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우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게. 예쁘게 만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혼 생각도 있는 건가? 물론입니다. 조금 더 교제한 후에 천천히 생각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급할 필요 없지. 얼굴이라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다음에는 편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집으로 초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나정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요. 서로 양보하면서.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종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에이, 뭐하러. 둘이 연애하느라 바쁠 텐데. 교제 허락해주셨는데 가끔씩이라도 얼굴 비추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요. 사람이 참 신중하고 점잖아 보이더라고요. 딸이 왜 이 사람에게 꽂혔는지 단박에 이해가 됐습니다. 인상도 좋고 키도 크고 성격도 무던하니 딱 신랑감으로 제격이었어요. 일도 잘해서 승진도 빨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꽤 많이 받는 것 같으니 경제적인 조건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딸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았어요. 이렇게 든든한 예비 사이를 제 남편도 볼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날 참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간 후 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때? 괜찮지 않아? 사람이 참 바르게 컸네. 우리 회사에서도 인기 많아. 근데 그쪽 부모님께는 인사드렸어? 아직. 천천히 인사드리려고. 엄마부터 보여준 거야. 사람이 언제나 완벽할 순 없으니 조심스럽게 만나봐. 그 후로 딸의 남자친구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제 생일날도 찾아와 꽃다발을 안겨주더라고요. 50평생 꽃다발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딸의 남자친구에게 몇 번 받아보게 되었네요. 회사에서 일머리도 좋다고 하더니 딱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센스가 있었어요. 제가 필요한 걸 딱 준비해서 주는데 이 정도 센스라면 결혼해서 우리 딸이 속상할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둘의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딸의 남자친구와 정이 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미 긴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예비 사이로 생각했습니다. 내심 일찌감치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뤘으면 했지만 소식이 없더라고요. 둘이 3년쯤 연애를 이어갔을 때 제가 딸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둘이 결혼할 생각은 없어? 아니, 한다면 오빠랑 하고 싶지.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치, 그렇긴 한데 아직은 좀 그래. 내가 경제적으로 기반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 집값도 비싸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미루면 계속 미루게 되더라. 알아, 천천히 얘기 꺼내고 있어. 프로포즈 같은 거 안 하디? 뭐래. 그냥 맘 맞는 거 확인했으니 된 거지. 소박하게 반지 맞추자고 하더라. 반지 맞추자는 건 결혼하자는 거 아니니?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줄게. 네 아빠가 예비 사이를 봤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마 좋아하셨을 거야. 하지만 딸은 해가 거듭할수록 온갖 핑계를 대며 결혼을 미뤘습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인 상황을 댔고 또 어떨 때는 이직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좋은 남자를 놓치고 평생 혼자 사는 게 아닐까 싶어 내심 불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끔은 딸의 속내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하고 딸을 불러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목욕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날도 딸과 함께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는 걸요. 나정아, 엄마한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어? 왜? 없는데? 그냥 그래 보여서. 표정도 별로 안 좋고 힘도 없어 보이니까. 요새 회사 다니느라 이직 준비하느라 바쁘지? 그렇지 뭐. 요새 남자친구는 잘 만나고 있니? 정혁이가 통 안 보이네. 그래도 연락은 가끔 하던데 많이 바쁜가 봐? 잘 만나지. 서로 바빠서 회사 안에서만 만나지만 여전히 잘 만나고 있어. 결혼은 왜 그렇게 미루는 거야? 혹시 돈 때문이라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데. 뭘 도와줘. 그냥 사적인 문제야. 무슨 문제인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순 없어? 그냥 별 문제 아니야.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어줄 순 없어? 엄마더러 가만히 있어달라고? 엄마도 일하고 있어서 알 거 아니야.
회사 다니면 얼마나 몸이 고단한지. 너 요즘 이상한 거 알아? 엄마한테 통 대화도 안 하고 집에 들어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엄마로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어.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데. 엄마가 자꾸 캐물으니까 더 힘들잖아. 딸은 울먹거리며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겨우 진정하더니 저더러 맥주 한 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을 연거푸 원샷을 하던 딸이 한숨을 길게 쉬더니 저에게 묻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진 걸 보니 살짝 식기가 오른 것 같았어요. 엄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 믿어줄 거야? 그럼 내 딸인데 내가 믿어야지. 사실 있잖아. 도저히 말 못하겠어. 숨기는 게 있으면 털어놔야 마음이 시원해져. 들을 준비 되어 있으니까 말해. 엄마, 사실은 오빠가 정혁이가 왜 아직 이혼을 못한 상태야. 그 얘기를 듣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더니 얼어붙게 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 다시 물었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랑 아직 서류상으로 부부라고. 그럼 지금 유부남이라는 소리야? 유부남이라기보다는 아직 이혼을 안 했다고. 그 말이 그 말이지. 이혼 안 한 게 유부남이지. 언제부터 유부남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처음에는 나도 안에 있는 거 알고 마음 돌렸어. 그런데 바로 이혼하고 나한테 오겠다고 신신당부하며 한 번만 믿어달라길래 만났지. 근데 아직 이혼을 못했어. 근데 곧 할 거래. 나도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쪽이 먼저 서류가 정리되어야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어서 그래. 미안해. 엄마를 처음부터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최대한 색안경 끼지 않고 봐줬으면 해서 그랬어.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없긴 한데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너 미쳤니? 어떻게 유부남을 만나? 어쩌자고? 그냥 쇼인도 부부라고 그랬어.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영혼도 없다고. 나랑 있을 때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 같다고 했어.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것만 빼면 완벽한 남자라서 쉽게 포기가 안 되더라. 어쨌든 회사 있는 내내 나랑 붙어있으니까 하루 중 나랑 제일 오래 있는 거잖아.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그래놓고 엄마한테 당당히 소개시켜준 거야? 유부남을? 너 진짜 천벌받아. 엄마, 지금 내 편이 아무도 없어. 요새는 그 사람도 내 편일까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엄마라도 내 편 들어주면 안 돼? 나 요즘 너무 힘든데. 어떻게 네 편을 들어? 아닌 건 아닌 거지. 내가 알던 딸이 맞는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저는 딸을 질질 끌고 집에 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헤어져. 내가 그놈 찾아가서 멱살을 잡기 전에 네가 먼저 떨어져.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해? 엄마, 나는 머리 빡빡 밀어버리고 방에 가두기 전에 대답해. 헤어질 거지? 알았어. 너는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누가? 미안해. 나도 실수였어. 실수? 실수라고 했어? 너 지금 엄마 얼굴에 먹칠한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편부모 가정이라서 딸 제대로 못 키워서 상간녀 만들었다고 볼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알았어, 알았다고. 나도 이제 힘들어서 그 사람 못 만나. 본처는 알고 있어? 절대 몰라. 그 여자 오빠한테 완전히 신경을 껐다니까. 쇼인도라고 했잖아. 둘이 껍데기만 부부고 완전 다른 가정이나 다름없어. 머리채 안 잡힌 걸 다행으로 알아. 속상해 정말. 회사를 간두든가 이직을 하든가 아니면 그놈 보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라고 하든가 떨어져.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그러지 말고 내일 당장 관둬. 나 더 이상 둘이 붙어있게 못한다. 그럼 그동안 돈은 어떻게 벌고 내가 그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엄마가 벌고 있잖아. 내가 알아서 너 먹여 살릴 거니까 당장 관둬. 내가 잘 정리할게. 한 번만 믿어줘. 정리? 어떻게 하게? 네가 뭘 어떻게 한다고? 이제 진짜 끝낼 거야. 우리 둘 사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냥 헤어지면 끝이야. 우리 둘만 아무렇지 않으면 돼. 아이고 답답해 정말. 그렇게 저는 밤새 딸을 타박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건가 싶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걸 후회도 되더라고요. 모든 게 제 탓만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짓을 우리 딸이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유부남이 꼬신다고 홀랑 속아 넘어간 제 딸도 한심하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을 꼬신 그놈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뻔뻔하게 꽃다발 들고 저한테 인사를 왔잖아요. 그게 제정신인 놈이 할 짓입니까? 밤새 눈물을 흘렸던 딸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새벽부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꾸역꾸역 회사는 다니더라고요. 저는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였던 그놈에게 전화해 당장 만나자고 한 적도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 면목이 없겠지.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아직도 가슴에서 천불이 나올 지경이야. 하지만 나정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자네 지금 진심이라는 단어를 내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진짜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럴 생각을 해? 유부남이.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저 이혼 조정 중입니다. 엮여있는 재산만 정리하면 바로 나정이한테 가려고 했어요. 유부남인 채로 나한테 인사 온 거 이혼남인 걸 속이고 말이야? 그때 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런 신분으로 나정이를 만나면 모두가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같이 살고 있는 아내, 저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서로 약속했어요. 서로의 사생활은 터치하지 말고 존중해 주자고요. 아내도 만나는 남자 있습니다. 우리 서로 부부 사이가 끝난 지 꽤 됐고요. 제가 멋 모를 때 일찍 결혼한 것 뿐입니다. 저는 그 결혼을 너무 후회해요. 하필 인생에서 한번 올까 말까한 인연인 나정이를 시기적절하게 만나지 못했지만 놓치고 싶지 않은 제 욕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진짜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여태껏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한테 이런 사이 없을 거라고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네가 유부남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네. 나정이가 철없이 굴면 자네가 말려야지. 거절을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고 당장 헤어지게. 가정 있는 사람과는 더 이상 대면하고 싶지가 않네. 많이 믿고 용서가 안 되실 테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더 이상 나정이 붙잡지 않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놈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호시탐탐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시간이 늦으면 늦는다고 호통을 쳤고 핸드폰도 몰래 훔쳐보곤 했습니다.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위험한 만남이 지속되어 더 큰 사태가 펼쳐질까봐요. 하지만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딸은 그놈을 계속 만나는 눈치더라고요. 답답했던 저는 주말에 딸이 나갈 수 없도록 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대뜸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나 친구 만나러 간다니까 왜 집착을 해? 너 진짜 엄마한테 거짓말 할 거야? 그놈 만나러 가는 거 다 아는데? 진짜 왜 그래? 엄마 이럴 땐 무서워. 주말엔 집에 있어. 사람 불안하게 하지 말고. 지난 일이잖아. 이제 안 만난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나 엄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이럴 땐 독립하고 싶다고. 다 너가 자초한 일이야. 너가 제대로 일상생활을 했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겠어? 집착하고 옥죄이면 딸이 철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을까요? 제가 집착하면 할수록 딸은 점점 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저에게 진심을 털어놓지 않더라고요. 그저 갑갑하고 고질직한 엄마로 여기며 짜증만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분명 나가서 그놈을 만나는 것 같은데 그걸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딸이 조퇴를 하고 일찍 집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너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엄마 나 무슨 일이냐고 묻잖아. 임신이래. 뭐? 임신. 그 사람 아이야. 너 진짜 미쳤구나.
엄마 나 어떡해?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낼 힘도 없었어요. 그냥 힘이 풀리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일렀거늘. 기어코 꾸역꾸역 만나서 임신까지 해오다니 괘씸한 걸 넘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하루 종일 들어 누웠습니다. 딸은 그 다음날 그놈을 만나고 오더니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아이 낳고 싶어. 그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싶고. 이번엔 진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대. 진짜야.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비록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결과 아니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자한테 끌려다니는 건 아니고? 아니야. 엄마가 보기엔 그래. 너 제정신 아니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그럼 된 거잖아. 엄마도 내가 행복하길 원하잖아. 이런 방식으로 행복하길 원한 건 아니야. 엄마 지금 머리 싸매고 들어놓은 거 안 보여? 지금 이게 행복해 보이니?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귀엽고 그런 짓을 하고 싶니? 너가 사람이라면 절대 그랬으면 안 되지.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그 사람도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면목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혼하고 금방 찾아뵙겠대. 본처 쪽은 어떤데? 돈 때문에 한창 매달리다가 결국 이혼 받아들였대. 어차피 둘이 애도 없어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애를 가졌으니까 나한테 올 수밖에 없었고.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진짜 애 낳을 거야? 꼭 낳고 싶어. 엄마, 그러니까 내 선택 존중해주면 안 될까? 그쪽에서 순순히 이혼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났어. 정말이야. 뒤탈 없는 이혼이 있을까? 이미 불륜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놈이 또 불륜을 안 저지르라는 법은 없잖아. 원래 한 번 바람 피운 놈은 2번, 3번 피우는 법이야. 엄마, 오빠 못 믿어? 사람 좋은 거 누구보다 잘 알면서 나를 처음부터 속인 것 자체가 배은망덕하다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생각이니? 나라면 양심에 찔려서 절대 그렇게 못해. 일단 서류상으로 모든 게 정리되면 천천히 다시 바로 잡을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데 나도 내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잖아. 나도 성인이니까 내 인생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나 오빠랑 잘 살 수 있어. 진짜 자신이 있어서 그래. 나라고 정상적인 가정 꾸리기 싫겠어? 내가 행복하다잖아. 한 번만 날 믿어주면 안 될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을 바로 고치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기어코 그놈에게 간다고 하는 걸 보면 어쩌면 딸에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무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날은 금주옥엽 키운다고 키운 딸이 적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길 바랐는데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해 그놈과 결혼을 하겠다니요.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처가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어느 날 딸이 얼굴에 상처투성이인 채로 집에 들어왔고 딱 봐도 머리채를 잡히고 따귀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엄마니까 당연히 화가 났죠. 너 누구한테 맞은 거야? 엄마, 나는 그냥 본체한테 맞은 거지. 그치?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이혼 순순히 해주겠다는 여자가 상간녀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때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나도 혼란스러워. 그 여자가 뭘 하디? 퇴근하는데 무작정 찾아왔더라고. 이혼 절대로 못 해준다고. 너 이런 꼴 당하려고 그놈 믿은 거야? 이게 바로 네가 평생 겪어야 할 일이야.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일단 오빠랑 얘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귀엽고 결혼이 하고 싶어? 너 대체 왜 그래? 왜 자꾸 엄마를 속상하게 해? 나도 요즘 너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어. 모르겠어. 이미 너무 많이 지나온 것 같아서 돌아갈 자신이 없어. 그 사람이 나 버리면 나 혼자 애 낳고 키워야 하는데 무서워서 어떡해? 우리 애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 내일 나랑 같이 그놈 집에 가서 3자 대면, 아니 본처까지 합해서 4자 대면해. 해서 뭘 어쩌려고. 그럼 계속 머리채 잡히고 따귀 맞고 있을 거야? 이혼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고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 용서를 구하고 제값 받겠다고 싹싹 빌어야지. 그놈한테 끌려다니기만 할 순 없잖아. 저는 속상한 마음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단판을 짓기로 한 것이죠.
딸이 벌을 받아도 상관없었어요. 이 즐기고 힘든 인연을 끊어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저는 딸을 데리고 차에 탔습니다. 어서 말해. 그놈 집 어디야? 그냥 나 혼자 해결할게. 당장 말 안 하면 내가 내비게이션 기록 보고 간다. 결국 딸을 앞장 세워 본처와 그놈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눌렀습니다. 아래서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말했습니다. 김나장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본처를 마주한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여자는 바로 제가 다니는 공장의 신입이었고 제가 새댁이라고 부르던 친한 동료였습니다.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라고 해서 저에게 언니 하며 잘 따르는 사람이었죠. 너무 어리고 예쁜데 일을 잘하지 못해 혼나기만 하길래 제가 잘 타이르며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그때 듣기로는 평생 가정주부로 일만 하다가 홀로 서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뒤늦게 공장 일을 배우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평생 일도 안 해본 것 같은 여자가 왜 홀로 서기를 하려고? 남편이 돈 못 벌어? 돈은 잘 벌어요. 돈도 잘 버는데 왜 갑자기? 그 인간 바람 피우는 것 같거든요. 뭐? 그걸 그냥 냅뒀어? 맘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너무 없더라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는 바람에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임신 준비한다고 가정주부로 평생 살아서 별다른 경력도 없네요. 돈 좀 모으고 경제적으로 기반을 다지려고요. 증거도 모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예쁜 각시를 두고 바람을 피워? 어이가 없네. 애는 없고? 처음에는 애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 불륜 사실 알게 되면서 일부러 임신하는 걸 피했어요. 그 사람 아이는 절대 낳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간녀는 같은 회사 여자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어리고 예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못된 놈이네. 그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고 젊은 여자가 유부남이랑 만나고 싶나? 제가 알아채든 말든 그냥 당당하게 만나는 게 제일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절대 용서 못해요. 그래, 용서해주지 마. 그리고 왜 순순히 이혼을 해줘? 그 여자 평생 상간녀 만들면 그만이지. 그때는 그 새댁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간녀가 제 딸일 줄이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저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언니? 언니가 왜 여기 왔어요? 새댁이 본처였어? 그럼 언니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저는 머리가 복잡했고 당장 딸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내 딸이 새댁한테 큰 죄를 지었어. 그리고 나도 엄마로서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용서를 빌려왔고. 딸이 무릎 꿇게 한 후 저도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겠지만 나도 엄마로서 내 딸이 임신한 마당에 그냥 손 놓고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찾아왔어. 모은 증거로 상간녀 소송에도 할 말 없고 회사 잘리게 해도 할 말이 없어. 나는 그냥 알고 싶은 거야.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알고 싶었어. 그뿐이야. 그놈이 하는 말은 전부 허풍뿐이고 기다려달란 말뿐인데 내 딸 배가 순식간에 불러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뒤늦게 나타난 유부남인 그놈은 안절부절 못한 채 저희 주변에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그놈은 본처에게 횡설수설하며 수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알아서 말하고 돌려보낼게. 나랑 둘이서 얘기해. 어? 그랬더니 본처가 그놈의 뺨을 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눈치를 보고 그래. 둘이 당당하게 만나고 다녔잖아. 내가 일할 동안 집에도 들렸잖아. 여보, 오해야. 오해는 서로 풀어야지. 우리 요새 통 대화를 못했잖아. 대화할 틈을 줘야 말이지. 요새 유독 바쁘셨잖아? 일단 부부끼리 얘기하자. 어? 부부?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애까지 만든 마당에 우리가 부부야? 남들한테는 곧 이혼할 거라고 애간장 태워놓고 나한테는 입도 뻥끗 안 했으면서? 여보,
그만 좀. 왜? 거짓말 들통난 것 같아서 민망해? 남자가 되어가지고 입만 나불대면 부끄럽지도 않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런 상황에서 당신한테 얘기 꺼내기 너무 미안하지만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미안해. 내가 그냥 참은 줄 아니? 증거 모으려고 여태껏 참았던 거야. 그리고 본처는 제 딸에게 다가오더니 몸을 낮춰 앉아 말을 걸더라고요. 너 내가 멍청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지? 저 인간 바람기 어디 하루 이틀인 줄 아니? 너가 유일한 여자라고 생각해? 웃기지 마. 네 앞에 증거사진 100장도 넘게 갖다 줄 수 있어. 너는 고작 저런 쓰레기의 자식을 임신한 거야. 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말 못 알아듣니? 너 순진하다고. 딸은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본처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심경이 많이 복잡했나 봅니다. 결국 본처가 이혼을 받아들였고 재산 분할도 완벽하게 했다는 말도 전부 거짓이었고 제 딸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한 말도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딸은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고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자대면을 하러 간 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마터면 그놈의 사탕 발린 말에 딸이 완전히 속을 뻔했다는 거죠. 그 후로 공장에서 본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일단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 미안해.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언니 잘못은 아니잖아요. 언니는 심성이 착하니까 저한테 도움도 많이 주셨고 고마운 게 더 많아요. 일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커피 내밀어 주신 것도 언니고 혼자 점심 먹을 때 같이 먹자고 한 것도 언니잖아요. 사실 그때 저희 집에서 마주하고 놀랐어요.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상간녀의 엄마가 언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사람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내 딸이지만 참 괘씸해. 저 이혼하려고요. 이제 진짜로. 서류에 도장 찍어줬어요. 이제 그 인간 자유의 몸이 됐네요. 더 이상 한 집에 붙어 살지 않아도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이 슬플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슬프지가 않고 후련한 마음이 더 크네요. 이제 더 이상 지옥 속에 살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더 행복하려고 이 선택을 한 거니까 더 이상 위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동안 얼마나 속이 상했어. 증거 모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처음에 불륜을 눈치챘을 때가 그 인간 차에 탔을 때였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무슨 향이 이렇게 나냐고 했더니 새로운 여직원이 들어왔다면서 퀴퀴한 냄새 풍기면 되겠냐고 방향제를 샀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신나 보이던 표정, 흥얼거리던 모습, 전부 예전이랑 달랐어요. 새로운 사람에게 충분히 설렐 수 있지. 그 인간도 사람이고 남잔데 처음에는 쿨하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 갔다 돌아왔더니 부부 침실에 긴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발이잖아요. 그때부터였어요. 갈 때까지 갔구나.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고 있구나. 뻔뻔해지고 있구나. 화가 나기 시작했고 증거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꼬드기고 다녔으면 핸드폰에 이름을 김 사장님, 이 사장님, 박 사장님 성만 바꿔서 같은 아침 인사를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부지런하면서 나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남자라니 더 이상 같이 살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딸한테도 전해주세요. 더러운 놈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그 후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기를 많이 놓친 제 딸은 결국 출산을 하게 되었고 불륜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결국 그놈과 제 딸은 회사를 간두게 되었습니다. 그놈에게 많이 실망을 하게 된 딸은 그놈의 프로포즈에도 매몰차게 거절하고 내쫓아버렸고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네요. 양육비를 다달이 받는 조건으로요. 딸은 그제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너무 바보 같지? 멍청이 같아 보이지? 알면 이제라도 열심히 살아. 독하게 살으라고. 나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사람 말을 믿은 게 너무 후회돼. 내가 왜 그랬을까? 처음에 다가왔을 때 왜 매몰차지 못했을까? 그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휘둘렸을까? 내가 미쳤었나 봐. 미쳤었던 게 분명해. 정말 후회가 돼? 너무. 그럼 후회할 짓도 하지 마. 지금 대가 치른 거 그대로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 엄마도 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거야. 그걸 잊지 마. 엄마 미안해. 저 또한 다니던 공장을 관두고 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한 후 새 출발을 하게 되었지요. 갑작스레 손주가 생긴 저의 인생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제 딸에게는 미혼모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게 되었네요. 모든 건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속상하지만 어쩌겠어요. 그 또한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그놈은 뒤늦게 저에게 연락해 딸을 설득해달라고 조르곤 합니다. 저희 나정이 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전화를 절대 안 받아요. 혼자 맘 잡고 사는 애. 더 이상 흔들지 말게. 이제 이혼하고 돌아왔잖아요. 이제 저 진짜 깨끗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자유롭게 연애하든가 말든가 맘대로 살게. 자네는 만날 여자도 많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한테는 나정이 하나뿐입니다. 제 딸도 기르고 있는데 아빠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 책임감 있게 같이 잘 키우고 싶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시면. 끊게. 그럼 통화만 잠깐 할 순 없을까요? 제발요. 통화도 안 된다면 저 이제 정말 정신 차렸다고, 비록 지금은 가진 거 하나 없지만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둘이 지키고 싶다고 전해주시겠습니까? 안 되겠네. 저도 요새 많이 답답합니다. 잘 다니고 승승장구하던 회사에서 한순간에 잘리고 업계 소문이 쫙 퍼져서 받아주는 데도 없다고요. 사랑에 눈멀어서 모든 걸 포기한 저를 하루아침에 매몰차게 버리는 게 어딨습니까? 저는 이제 나정이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끊겠네.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니 딸도 어느새 철이 들었는지 열심히 살더라고요. 일을 하고 돌아와서 애를 돌보고 재우고 나서 부엌까지 하니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는 일상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어쩔 때는 주말에도 알바를 구해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연애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남자는 없어. 우리 딸 하나 잘 키우는 걸 내 인생 목표로 삼을래. 저와 딸은 교대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제가 일할 때는 딸이 돌보고 딸이 일할 때는 제가 돌보고요. 그 일은 정말로 부모로서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일이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곤 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제 손녀는 무척 예쁩니다.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커가면서 왜 아빠가 없는지, 궁금해하면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인데 자기의 엄마가 상간녀였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제 딸은 일찌감치 손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또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래저래 고민이 많이 생기네요. 가끔 본처였던 새댁이 잘 살고 있나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부디 악착같이 잘 살길, 누구보다 행복하길 감히 바라봅니다. 이런 말을 할 면목도 없지만요.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다지만 저희 모녀의 삶처럼 쓰디쓴 인생도 있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털어놓지 못해요. 손가락질할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묵묵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조심스레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털어놓으니 후련한 기분도 드네요. 한참 울고 나서 개운함을 느끼는 것처럼요.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
행복한 일, 그런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